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이고요. 네, 증시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안 좋았다,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조울증에 걸린 증시. 마치 조울증처럼 웃었다, 울었다, 막 이럽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시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롱과 숏이라고 하죠. 서로의 치열한 싸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유, 뭘까요? 네, 그것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이 메타가 옛날 페이스북이죠. 시간에 15% 폭락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주말에 인사이트, 죠? AI 버블인가? 요것을 챙겨본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이 정확하게 예견이 되어 있죠. 마치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무섭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사실 뭐 평상시에 이거 우리가 이 내부재 수주 전월 대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챙겨보는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중요치 않았던 거지만, 그쵸? 그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경제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영향을 준다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기억하면 어저께 뭐 때문에 상승했죠? 제조업 PMI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배드 이스 굿. 나쁘니까 좋은 거야. 왜 나쁘니까 좋아요? 경기가 좀 미국은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그랬죠?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탈인 겁니다. 물론 내면을 다 뜯어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너무 좋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명분이 약해진다. 이제 이런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가 낮아지면서 역시 경기 침체 그죠? 그냥 둔하죠. 침체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막 환호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상반된 경제 지표가 나온 거예요. 내구재. 내구재가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 내구력 강한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전, 최소 2, 3년 이상 쓰죠? 이런 것들을 내구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전월 대비해서 어쨌든 예측도 좀 높긴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이게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하루는 경기가 나빠서 하루는 경기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출렁 그러고 지난밤에 또 국채 입찰이 저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또 증시는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되겠죠. 어쨌든 이 상황이 뭐냐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정해지려면 확실한 뭔가 뚜렷한 뭔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 밤 PCE 특히 코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월초가 되니까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나오겠죠.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가장 물가 지표로 중요시 여기는 코어 PC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내일 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뭐다? 시장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어 PCE의 추세를 봐야 된다. 추이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 또 뭐 이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또 상승했습니다. 요거 그죠? 내구재 발표 그 시간대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좀 올라갔다. 경기 안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내려가다가 경기 좋네 하면서 또 올라오고. 그죠?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물다웃다.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 저 금요일 밤 PC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어제는 그죠? 일단 누굽니까? 테슬라죠,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10%, 12%막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았어. 야,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실적이 안 좋은데 좋아.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
그만큼 실적이 안 좋고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예, 그 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그 자체다. 아, 다시 한번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간 지난번 테슬라는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애매하죠. 그죠? 예, 그냥 그래서 뭐 이거 상승한 건지 만지 거의 뭐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강하게 뻗지 못한다는 거 역시나 그동안은 사실은 테슬라가 이 시장을 주도한 게 아니잖아. 이 나스닥 미국 시장을 주도한 거 뭡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뭐 인사이트 하나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그 회의론에 좀 젖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다?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예, 역시 금리가 중요하다라고도, 예, 인사이트에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울증 걸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게 현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메타가 이게 놀라죠, 그죠? 예, 예. 예,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거 200달러 밑면 내려갔을 때도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저 같으면 메타, 물론 제가 이제 항상 뭐 저는 국내 전문가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맨날 보잖아, 그죠?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의아할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저커버그가 유태인 때문에, 자꾸 뭐 이런, 예, 민족에 대해서 저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뭐 근데, 뭐 제가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실적 발표가 나서 15%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동안은 이제 실적은 좋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빅테크들이, 매그니피센트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에 아주 경쟁적으로 투자를 엄청 했죠. 덕분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그죠? 이거를 프리미엄,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선두 자리를 못 지키면, 그죠? 예, 특히 플랫폼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경쟁을 몰입했는데, 근데 결과가 뭐냐? 과연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사실 뭐 제가 인사이트 지난번에 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당장에 매출이 안 나와요. 그 당장에 적자죠, 당연히. 그죠? 예, 투자 대비해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예, 무료로 라마라고 하죠. 예, 메타의 인공지능 이것을 라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여기서 뭐 매출이 당장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예, 전망이 하회하면서 예,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에 올려드렸죠. 예, 두 가지 올려드렸는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 그리고 AI 예, 이거 예, 그래서 샘 알트만이 뭐 최근에 뭐 태양광 되니까 태양광도 엄청 오릅니다. 그죠? 사실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예, 마치 마이다스처럼 뭐 손대는 것마다 다 돈이 돼, 금이 돼. 이거는 좀 지나친 거죠. 네, 이런 거가 포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다? 포모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예, 원래, 좀 뭐 이 내용을 보면, 오픈 AI 자체가, 어떤 사업 목적이 원래 아니었었죠. 공공성의 목적이었는데, 샘 알트만은 뭔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좀, 예,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시장이 큰 흐름을 만들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예. 전기차, 이 차는도 그렇잖아요. 성장성은 부인할 수 없어. 근데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게 그만큼을 네,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또 챙겨 보시고요. 예, 그래서 보시는 분은 열심히 또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 이 인사이트가 요번에도 들어 맞았네요. 그죠? 예, 메타가 15% 급락한 데는 네,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투자, 경쟁,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미국 시장도 이제 그날그날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엄청 급등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살아난다, 반도체, 삼성전자 막 하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조정입니다. 역시 메타가 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회의론이 일어나는 것보다 역시 금리의 어떤 불확실성. 사실 그 이면에는 어쨌든 간에 뭐 당장 적자라도 뭔가 금리가 좀 뭐 좀 완화되고 해야 좀 더 투자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이런 투자는 결국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었었고요. 네, 그게 그 인사이트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뭐 그래도 다행히 양봉이긴 한데, 네.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봉상 보면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그날그날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일희일비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아, 이거는 진짜 초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주봉상 보면 그죠? 지난주부터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늘 안 좋다고 시무룩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단기만 이제 단타만 노리는 거가 되고요. 솔직히 단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면 솔직히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한 이유는 그거는 솔직히 모두가 대응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솔직히. 예. 그래서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그죠? 이 와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잘 가려면 역시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그렇죠. 우리 삶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코스닥은 선방하고 있어요. 역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고, 역시 개별 종목군에 속하고 있고, 역시 선택과 집중.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다이소처럼 쫙 늘어나가지고 수익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관리가 안 돼요. 선택과 집중. 이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저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 사람 자법 아니야?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오늘도 너무나 좋은 우리 웰스탁. 왜 웰스탁입니까? 이때 웰은 웰빙, 뭐 그런 어떤 건강의 의미도 있지만, 웰. 뭔가 잘 한다. 그죠?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저와 함께 하고 스터디 그룹에 계신 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죠. 물론, 뭐, 대처가 당장 안 돼서,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좀만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도 대응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자꾸 높여서 하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죠? 우리 거는 너무 잘 가고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투자자 매동을 보면 오늘은 이제 어제는 다 매수였잖아요. 그죠? 오늘 둘 다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요. 그죠? 코스닥도 우울해요. 조울증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오늘도 진짜 환하게 쾌청하고 맑고 진짜 좋으실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세상에는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 그죠? 그래도 우리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따라 하신 분들, 제 방송 열심히 챙겨보신 분들은 이 최선 흐름은 알아요. 그죠? 거기에 종목만 대응을 잘하면 오늘도 너무 좋잖아요. 정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코스피 현물 보면, 이제 어제는, 삼성전자도 빵빵 올라가고 뭐 좋았잖아. 그죠? 이럴 때는 뭐 웬만해서 다 좋잖아.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좋을 수가 있으려면 어때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나요? 그죠? 그러지가 않죠. 그죠? 예, 얼마나 종목 선택을 깐깐하게 보겠습니까? 괜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아시는 분은 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선물도 마찬가지잖아. 어제는 둘 다 선물, 현물 매수했더니 오늘은 또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랗게 조울증 걸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좀 약간 매도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반적인 큰 추세를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봉상 보면 아직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바닥치고 돌리는 흐름. 그래서 맨날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맨날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뭐 절대 종목 뭐 이런 얘기 뭐 괜히 하겠습니까? 안 올라갈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예.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 꼭 들어오시고요. 망설이지만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론 대세 상승기 막 금리가 완전히 내려가는 게 막 그죠? 그럴 때는 막 유동성이 막 넘쳐나면서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이 무거운 주식도 막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애매할 때는 진짜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긴 한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울증 걸린 것처럼 그죠? 아무래도 이제 메타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회의론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죠? 저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자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더라도 뭐 삼성전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를 뭐 나쁘게 볼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너무도 과신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금리 인하가 확실해져야,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그래도 일단 봤으니까, 어쨌든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 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어제 급등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다? 이번 주 금요일 날 PC, 특히 코어 PC가 예상대로만 잘 나와주면, 그죠? 어쨌든 간에 연준이 할 책무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하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6월에 유로는 먼저 선제적으로 내립니다. 왜? 미국 너희들만 자꾸 혼자 뭐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니네들이 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니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야!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나머지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경제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자라는 거고, 미국의 주류들이 아무리 강달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제 그래도 외인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오늘도 뭐 약간 매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특기할 종목이 에코프로가 일단은 액면 분할했죠. 옛날에 뭐 60만 원대인 거 갑자기 11만 원대 엄청 싼데? 근데 알고 봤더니 5대 액면 분할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뭐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물론 음봉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이게 그게 옛날에는 액면 분할하면 막 그쵸? 뭔가 이제 좀 이게 옛날에 60만 원대인 게 10만 원대면은 엄청 싸 보이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막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알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온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이거 뭐 솔직히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냥 숫자만 늘렸다 줄였다 뿐이잖아, 그죠? 이게 당장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막, 이게, 물론 최근에 2차 전지 광물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평가 손실 받았던 게 이제 다시 또 재평가 받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 뭐, 쪼갰다, 붙였다. 이게 뭐, 사실 회사에 전혀 반영, 회사의 내용,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하는 회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에코프로를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너무 자주 하는 회사들은, 뭔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자신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거 안 해도,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건 실적이 나와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어쨌든 뭐 그것도 뭐 인공지능하고도 좀 관련되긴 했습니다만 예, 너무 시설이 낡았어요, 그죠? 변압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어떤 교체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죠? 예. 추세적으로 예, 강화될 수밖에 없고 뭔가 이런 흐름을 쫓아가야지 그냥 예, 단순히 예, 쪼갰다 붙였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예, 우리 투자자들만 혼란입니다. 옛날에 이거 가지고도 주가 부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는 구시대적인 거죠, 상당히. 그 에코프로가 뭐 잘못됐던 얘기 아니라 예, 어쨌든 간에 예, 역시나 향후 성장이 더 중요하다. 아, 그리고 주주 환원 또 요즘 밸류업도 예, 나름 좀 신경 써야겠죠. 네. 그렇고요. 일단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네. 어, 시종은 애매한데 얘는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일단 근데 이 왜 눌렸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것은 체코 원전이라든지 수주 가능성. 근데 지금 이때 눌렸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야당이 예, 좀 크게 이겼잖아요. 그죠? 예, 총선에서. 사실 조국 대표가 예, 그만큼 뭐 파란을 일으킬 거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이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또 탈원전 이런 색깔이 아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건 정책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주가에 이것에 탄력을 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 사실 이런 게 정책적인 이제 이런 것들 눌렸죠. 그러다가 다시 바닥 짚고 돌리는 흐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미국도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랑 좀 비슷했죠, 그런 부분은.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비교적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러니까 현재 시각 메타가 시외에서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어요. 왜? 전력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SMR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스마트 원전.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원전은 말 그대로 일단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작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를 다 감당하고 또 남는 전력은 또 주변에 공급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데이터 센터랑 인공지능 센터랑 그 다음에 SMR이랑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의무적으로 SMR을 같이 구축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아직까지 뭐 이거는 SMR이 뭐 상업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조금 좀 약간은 미래긴 하지만 아주 또 먼 미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SMR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체코 원전 요거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펀더멘탈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는 펀더멘탈이라기보다도 사실 뭐 두비 요즘 최근에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려면 나중에 SMR도 잘 내고 진짜 밸류업도 잘하고 뭐 이럴 때 뭐 3만 4만도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라고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하죠, 그죠?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점점 좀 단단해지고 있고, 그죠? 계속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유보율도 좀씩 올라가고 있고, 그죠? 이런 재무 구조 개선. 거기에다가 이런 원전 해외 수주 또는 SMR의 어떤 성장성 이것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15,000원 밑에서는 기회다, 그죠? 16,000원 밑에서는 또
뭐 얘 계속 했잖아, 그죠?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시장은 그죠? 이게 뭐 그날 그날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죠? 선택과 집중. 예, 역시 대응을 잘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 열심히 제 영상 챙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예, 스터디 그룹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제가 또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니까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눈팅만 하지 마시고 네. 예, 결국에는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렇죠? 시장은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망설이는 것이 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급도 이제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죠? 네.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예, 다들 맞짱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